혹시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에 혹이 있네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텐데요.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갑상선학회의 가장 최신 2023년 진료 권고안을 가지고요. 진단부터 치료까지 환자가 딱 겪게 되는 그 길을 제가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30에서 40%.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초음파 검사를 딱 했을 때 우리나라 성인들한테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될 확률이에요. 생각보다 엄청 높죠? 그러니까 이게 결코 나한테만 일어나는 특별하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럼 갑상선 결절이 정확히 뭐냐? 아주 쉽게 말하면 갑상선에 생긴 혹이에요. 원래 있던 갑상선 조직이랑은 뭔가 다르게 생긴 덩어리인 거죠. 대부분은 만져지지도 않고 그냥 초음파 검사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안심하셔도 되는 게 이렇게 발견된 결절의 거의 대부분은요, 우리 건강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양성 혹이라는 거예요. 그냥 착한 혹인 거죠. 근데 한 2%에서 6% 정도는 악성,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암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료 과정 전체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이 수많은 착한 혹들 사이에서 혹시 모를 몇몇, 주의가 필요한 녀석들을 콕 집어내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단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병원에 가면 어떤 순서로 검사가 진행되는지, 의사들은 뭘 보고 판단하는지,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딱 정해진 길이 있거든요. 모든 진단의 첫 출발은 아주 간단한 피검사예요. TSH라는 호르몬 수치를 보는 건데 이걸로 갑상선 기능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는 거죠. 만약 여기서 기능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바로 다음 단계, 즉 초음파 검사로 넘어가서 결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진단 과정에서 진짜 주인공,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단연코 초음파입니다. 이게 마치 결절의 속을 들여다보는 CCTV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의사는 이걸로 결절의 크기, 모양, 특징 하나하나를 정말 세세하게 관찰해서 이 친구는 좀 의심스러운데? 아니면 얘는 착하게 생겼네? 하고 위험도를 예측하는 거죠. 근데 의사들이 그냥 느낌으로 얘는 나빠 보여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KTRS라고 불러요. 그냥 결절의 겉모습을 보고 점수를 매기는 위험도 등급표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그럼 의사들은 도대체 뭘 보고 위험하다, 아니다를 판단할까요? 이게 되게 재밌는데 몇 가지 단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 결절이 물컹한 물혹이 아니라 꽉 찬 고체 덩어리인지, 주변보다 시커멓게 보이는지, 동그랗지 않고 위아래로 삐죽하게 길쭉한 모양인지, 또 경계선이 막 삐뚤빼뚤한지, 그리고 그 안에 반짝이는 아주 작은 돌가루, 즉 미세석 효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단서들을 종합해서 점수를 매기는 게 바로 이 KTI라드스 표예요. 보세요. 2등급 양성에서 5등급 높은 의심으로 갈수록 암 위험도가 쭉쭉 올라가죠? 바로 이 등급이 우리가 다음 단계로 조직 검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딱 궁금해지죠? 그래서 혹은 조직 검사를 해야 하나? 결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바늘로 찔러보는 건 절대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에 아주 명확한 기준이 나와 있어요. KTRAD 등급이랑 결절 크기, 이 두 가지를 딱 조합해서 결정하거든요. 예를 들어 높은 의심 등급이면 1cm만 넘어도 조직 검사를 권하고요. 낮은 의심 등급이면 2cm가 넘을 때 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죠. 딱 봐도 위험해 보일수록 더 작은 크기에서도 확실하게 확인하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이죠? 조직 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건 없어요. 보통 세침 흡인 검사라고 해서 아주 얇은 바늘로 결절 세포를 살짝 뽑아내는 간단한 검사거든요. 그리고 이 뽑아낸 세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또 다른 약속된 기준, 바로 베데스다 시스템이라는 걸로 딱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시스템은 총 6단계로 되어 있어요. 2단계 양성부터 6단계 악성까지 각 단계마다 암일 확률이 거의 정해져 있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3단계나 4단계처럼 아직은 좀 애매하다, 불확실하다는 결과가 나와도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 계획까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길을 잃을 일이 없는 거죠. 자, 이제 모든 검사가 끝나고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 갑상선 치료의 아주 중요한 변화, 패러다임의 전환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이 문장이 그 변화를 딱 한마디로 요약해줘요. 진단은 더 정확하게, 치료는 덜 공격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암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수술부터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과잉 치료를 피하는 쪽으로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게 바로 그 혁신적인 변화의 핵심인데요. 들어보세요. 많은 저위험 갑상선암, 특히 크기가 1cm도 안 되는 작은 암의 경우에는요. 첫 번째 선택지가 수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셨죠? 적극적 관찰이라는 말 그대로 지켜보는 치료법이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바로 수술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지켜보는 것은 뭐가 다를까요? 수술은 당연히 암덩어리를 바로 없애버리니까 속은 시원하죠. 하지만 평생 갑상선 호르몬 약을 먹어야 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적극적 관찰은요. 일단 수술 없이 정기적으로 초음파를 보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암이 커지거나 변화가 생기면 그때 가서 수술을 해도 늦지 않다는 개념이죠. 불필요한 수술을 피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근데 그냥 지켜봐도 정말 괜찮을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자, 여기 우리나라 연구 데이터가 아주 명확한 답을 줍니다. 저위험 암 환자들을 평균 41개월, 그러니까 3년 넘게 지켜봤더니요. 암 크기가 의미 있게 커진 경우는 100명 중 6명도 안 됐고요. 다른 곳으로 전이된 경우는 100명 중 1명꼴이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거의 대부분은 그냥 그대로 아주 얌전하게 있다는 강력한 증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수술이냐? 아니면 적극적 관찰이냐? 이 중요한 결정을 의사가 혼자 자, 수술합시다 하고 정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내 상황, 내 생각, 내가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의료진과 충분히 이야기하고 함께 최선의 길을 찾아가는 공동결정, 이 핵심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치료의 중심에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딱딱 짚어볼게요. 첫째, 갑상선 결절은 감기처럼 아주 흔하다. 둘째, 진단 과정은 KTI라드, 베데스다 같은 명확한 지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그래서 초음파와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 길이 딱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저위험 암이라면 무조건 수술이 아니라 덜어내는 치료, 즉 과하지 않은 치료가 대세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 모든 과정을 알고 나니까 어떠세요? 이제 병원에 가시면 막연히 불안해하는 대신에 내 결절은 KTIR이 몇 등급인지, 베데스다 결과는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는 어떤 선택지들이 있는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내 치료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죠? 여러분과 의사 선생님의 대화는 바로 오늘부터 달라질 겁니다.